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중국과 미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합시다. 그가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칩시다. 그가 3, 4일 전에 갑자기 오찬을 하겠다면서 100명의 친미 인사들을 소집했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우리 언론들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미국 전체가 오만하다면서 대서특필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서 앞에서 말한 오만한 언행을 그대로 했지만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 면면이 전해오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대국과 소국이라는 운명론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번 방한을 통하여 왕위는 과거 조선시대에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이 했던 것과 유사한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위는 대통령, 외교장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에게 미국 편에서 벗어나 중국 편에 설 것을 종용했고 불과 3, 4일 전에 오찬 일정을 잡아서 우리의 한중 인사 100명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전해 들은 명나라, 청나라의 안하무인적인 중국 사신의 형태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조선은 대국 사신, 상국 사신이라면서 중국에서 오는 인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데 분주했었습니다. 왕위는 2019년 12월 5일 문 대통령을 만나서 또 오만한 언사를 지속했습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 협조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대통령의 면전에서 현재 일방주의 강권 정치가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12월 4일 서울 외교청사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왕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물론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에도 반대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이 크다고 한국을 괴롭히고 사드 배치도 반대해서 내정 간섭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책을 통해서 알아온 조선시대의 정부와 관리들처럼 현 정부와 우리 인사들은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은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중국 비행기의 영공 침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철저한 시행,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지원 자제 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인사는 중국 핵 우산에 들어가는 것까지 언급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언제부터 중국이 우리의 상관이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자주가 겨우 미국 대신에 중국에 줄서는 것이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온갖 비협조적인 언사를 말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불편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게 균형 외교입니까? 중국에게 사드도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과의 방어협력, 미사일 방어협력도 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증진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부를 약속했는데 그 대가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중국 눈치를 봐서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서 왕위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다른 관리가 그렇게 무분별한 행동을 했습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 편에 서지 말고 미국 편에 서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방지하고 강압적인 사람한테는 굴종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니 나쁜 말 하면 누군가가 해코지 할 것 같고 미국은 확고한 법치국가이니
아무리 우리가 나쁜 말을 해도 해코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미국에 대해서는 온갖 나쁜 말을 가리지 않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를 자주국가로 보지 않고 언젠가는 병합해야 할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 못한 채 쩔쩔맬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으면서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속국으로서의 멘탈리티를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 인사들의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에 대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미국의 방위 분담 요구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또 자랑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못합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대주의가 머리에 깊숙이 박혀서 중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한번 뒤돌아 봅시다. 우리가 중국 편에 붙어서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몽골 때부터 시작된 공려 제도는 명나라 때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는 병자호란 후 60만 명의 국민이 중국에게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대주의로 중국에게 하대받고 중국에게 국민을 바치는 것 이외에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중국인들에게 멸시받게 하면서 왕조의 안전만 보장받은 조선시대처럼 현 정부도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반면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국가전략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조로 설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킬 수 있었고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G20 대열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함께 수천 년을 지내면서 있지 않았던 그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한미동맹을 맺음으로써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안보 협력을 비롯한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3월과 2010년 11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중국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였고 한국을 배려하는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미사일의 배치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중국은 방어적인 사드 배치를 핑계로 한국을 압박하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면서도 상당한 무역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겁니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오히려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중국은 유엔 경제제재 허점을 활용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중국은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미동맹은 그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핵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의 핵심으로 당연히 채택해야 합니다. 친중 인사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자주라고 말하지 말라. 더욱 극심한 사대주의일 뿐이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자주성을 침해받는 게 얼마나 되는가? 유럽의 나토 국가나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해서 비자주적이 되었는가? 역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는가? 조선시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통하여 얻은 것은 핍박이고 남은 것은 수치이지만 최근 70년 한미동맹을 통해서 얻은 것은 자유와 번영이고 남은 것은 G20이라는 높아진 국격이다.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자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6.25 전쟁의 예처럼 에처슨 라인을 설정하면서 한국을 포기하고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결정을 한다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중 인사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도박을 하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나 집을 갖고 도박하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국가 안보로 도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